개념 원리 3학년 1학기 오늘은 그 136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책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 그런데 여기서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우리가 그 제곱근의 방법으로 막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했잖아. 그 귀찮은 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진 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근의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좀 잠깐 설명을 해주고 공식을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식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여기서 얘를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 거야. 그럼 만들려면은 제곱근의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이항부터 할 거야.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뭐 했었지? 혹시 기억나? 2분의 B의 제곱. 그게 먼저가 아니었는데? 아, A를 그치. A를 먼저 나누는 게 먼저였거든? 그 다음에 너희가 말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더하기를 해줘. 그럼 더하는 게 6의 절반이니까 이거를 더하는 개념이지?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걸 더해줘. 지금 공식 만드는 거라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럼 여긴 어떻게 되는지 알아? X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사실 전개하면 얘는 전개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야. 근데 얘네들을 통분해서 더할 거야. 그러면은 4a 제곱분의 b제곱 여기다 4a, 4a를 곱해서 이게 식이 이렇게 돼. 이게 됐니? 그냥 통분한 것 뿐이야. 헷갈리면 적어줄게. 여기다가 4a, 4a를 곱한 거야.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랑.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치, 양변의 루트를 취하면 얘 되겠지? 근데 사실 얘는 뿔마이죠. 앞에 뿔마 적었어. 얘는 사실 2a 전체 제곱이다? 그 말은 얘는 근호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근호 밖을 나가면 C가 되고 X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항을 시켜주면 얘를 어차피 분모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마 B 뿔마 루트 B제곱 마 4AC 라고 적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공식은 이 공식이야. 이 공식의 이름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근데 B제곱도 나갈 수 있나요? B제곱 못 나가지. 틀린 거를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애매하다. 예를 들면 루트 13이 있어. 그럼 루트 13이 4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이게 나갈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고 설명을 하긴 되게 어렵네. 그래서 근의 공식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정돈을 했을 때의 공식이야. 그럴 때 x제곱의 개수가 a인 거고 a는 여기 두 번 등장하지. 그 다음 x의 개수가 b인 거고 b는 여기 등장해. 마 b랑 b제곱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이 c인 거야. 그걸 보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때는 는 0꼴로 만들어 두고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서 팁을 몇 가지를 알려줄게. 얘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는 0꼴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x제곱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그래야 문제 좀 쉽게 풀린다. 그렇게 하고 공식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 쉬울 거야. 그럼 여기서 약간 응용 문제로 나오는 게 그 아래쪽에 보면 복잡한이야. 복잡한 식은 우리가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해. 분수 안 돼. 소수 안 돼. 괄호 전개. 해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규칙을 되도록 만들어 놓고 대입만 하면 돼.
대신 걱정되는 게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 쉽지 않다고. 실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연습하면 돼. 오늘 배우는 건 이거 공식 외워서 쓰는 게 다야.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외우려고 시도를 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팁을 주자면, 자, 만약 이 공식을 못 외웠다 라고 하면 이 과정에 거쳐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공식 그냥 안 외우고 만들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식을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비율은 진짜 이거는 과장한 게 아니라 100대 0이다. 이거를 배운 사람들은 다 공식 써. 왜냐하면 일일이 계산하는 거 너무 귀찮거든. 해봤잖아. 제곱근 연산할 때.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걸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근의 공식이고, 책에는 없는데 공식을 하나 더 알려줄 거야. 이거는 있구나. 책에 그 136쪽에 2번 보면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의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 하나 더 나왔지. 이 공식은 짝수 공식이라는 거거든. 그거 하나만 잠깐 설명을 해줄게. 짝수 공식은 굳이 안 외워도 돼. 내가 여기까지 외울 여력이 없다 하면은 그냥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그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 그 ax 제곱 더하기 이 b-x 뿔 c 꼴일 때야. 여기서 b-라고 말한 건 공식을 집어넣는 아이가 얘라서 원래 있던 x의 개수의 절반을 얘로 이름을 붙인 거야. 조금 개념이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돼. 내가 얘를 계산을 하고 싶어. 얘를 계산을 할 때 이거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근의 공식을 사용해도 돼. 그런데 얘를 좀 더 심플하게 한 번에 계산을 쉽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얘를 지금 x 앞에 계속 짝수지. 요구의 절반은 걸 b-로 보고 절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공식이 존재한다고. 이해니? 그러면은 그 절반이 x의 개수의 절반이 그게 여기 b-인 거야. b-가 y인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을 쓸 때는 차라리 b-를 먼저 적어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공식은 어떤 공식이냐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마 ac. 공식이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처음에 설명한 근의 공식과 약간 다르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줄게. 이 공식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여기 있는 얘를 근의 공식에 집어넣었다 생각을 하면, 그때는 x는, 자, 얘를 그냥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돼.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근의 공식에.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다고. 여기에. 그렇게 돼서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한번 보면 뿔마 하고 4b 다시 제곱이지. 4로 묶여. 둘 다 4가 있으니까. 근데 그 4는 근호 밖을 나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2가 돼. 이렇게. 근데 2 있고 2 있고 2 있지. 약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나온 공식이야. 그러면 이 공식이 지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해. 사용 안 해도 된다. 못 외우면, 어려우면. 의미, 첫째. 이 식은 약분이 된 식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과 다른 점은 앞에 개수가 짝수면은 이렇게 제곱이 돼가지고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약분이 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통해서 니네가 얻어야 되는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얘를 짝수 공식을 안 쓰잖아. 안 쓰고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약분이 된다. 그러니까 짝수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내가 이 짝수 공식이 아니라 일반 근해 공식을 사용해. 그러면은 그거는 그 값은? 그 해는? 무조건 약분이 된다.
처음 배우는 거라 그냥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 있는 아이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짝수 공식이라 부를게. 짝수 공식을 안 쓰고 일반 공식을 써서 답을 구하면 그렇게 구한 답은 무조건 2로 약분이 된다고. 이걸 왜 알려주냐면 니네가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약분이 안 되는 답이 나온 거야. 그냥 잘못 계산한 거라고. 무조건 약분이 된다고. 그걸 좀 잘 기억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를 지금 근해 공식을 집어넣는 걸 설명을 안 하고 지금 내가 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 듣고 다시 집어넣는 방법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약에 근해 공식으로 계산을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2a분의 여기서 a는 1이야. 마이너스 b 여기서 b는 마사니까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 c는 1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4 잠깐만 4 뿔마 루트 얼마니 이게? 16마 4니까 10이지. 10이면 2루트 3이지. 무조건 약분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약분 어떻게 하는지 알지? 사실 약분하는 개념은 얘를 다 2로 묶어서 이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약분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눠야 된다? 알지? 그렇게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짝수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x의 개수가 짝수면 아 이거 약분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라고. 약간 검산의 개념으로 사용하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배우는 근해 공식의 기본 패턴이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집어넣는 것만,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돼. 자, 일단 여기서 의문점이 좀 있니? 결론은 공식만 외우면 돼. 근데 우려가 되는 건 그거다. 공식을 그냥 보면서 집어넣지 마. 그럼 안 늘어. 그러니까 약간 숙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보고 하는 건 좋지 않고 눈으로 한번 외우는 걸 한번 적어봐. 차라리 적은 걸 보고 너희가 한번 적으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연습장 같은 데다가 위에다 미리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하라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적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래. 나는 내가 공식 유도가 안 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직접 유도를 좀 해보거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혹은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려고 하면은 시험 같은 것도 보고 면접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체크하냐면 이 근해 공식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야. 물론 이거 만드는 거 진짜 간단한 일이야. 너희가 보기엔 복잡한데 막상 조금 수학을 공부한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 그런데 실제로 이거 식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대다수라고. 눈으로 보긴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유도해보는 것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137쪽에 1번 한번 볼까? 아, 총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총정리야?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방정식을 풀 건데,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다. 첫째는 인수분해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을 말해보자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등장하는 식이 100개라 쳤을 때 인수분해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내 생각이야. 직접 그냥 내 생각이 한 40%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식이 100개면 100개 중에 40%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식이 딱 100개가 존재했을 때 그 중에 40개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식이 100개가 딱 주어져 있어. 그럼 그럴 때 만약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100%야. 근해 공식은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그냥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고.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해.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근해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뿔 3은 0이라는 식이 있어. 내가 이거를 근의 공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걸로 계산을 할 건데, 자, x는 2a분의 여기서 a는 얼마게? 1이지. 그러니까 2a분의 2라고 적어도 되지.
마이너스 b, b는 얼마야? 4.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뿔마 루트 b의 제곱. 그치.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c. 10이지. 지금 난 암산한 거다. 헷갈리면 니네 적어. 네. 그러니까 그냥 제곱 4 곱하기 1 곱하기 3 적으라고. 그럼 이거는 2분의 4 뿔마 루트 2가 돼. 아니, 뿔마 2가 돼. 루트 4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냐면 x는 2분의 4뿌리 x는 2분의 3i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계산을 해서 이렇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식도 근해 공식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게 좀 바보 같은 거 알지? 인수분해 했으면 돼. 그냥 1, 3으로. 알지?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리는 거 있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마무리 답까지 그냥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야, 그럼 솔직히 이거 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 공식만 외우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별로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이해하기는 사실은 몇 개 없고, 그냥 여기는 그냥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137쪽에 1번 그 4개 한번 책에다 한번 해볼래요? 137쪽에 2번 이어서 할게요. 2번에서 나오는 거는 복잡한 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식은 원래는 3개야.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1개가 더 있다? 그 1개의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따로 시간은 안 줘도 되겠다. 이건 어차피 니네 금방 할 수 있는 거라 나중에 그냥 알아서 듣고 풀어.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그런데 은근 니네가 이거 계산을 잘 못한다? 그냥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됐네? 마이라고 3이에요 하는 애가 없을 것 같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 이거는 약간 꼼꼼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는 하고 숫자가 있으면 안 돼. 는 0꼴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개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는 0꼴로 만들어. 이게 앞으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거든? 얘 리항에 마이너스 4가 돼. 이렇게 두고 여기서 해를 구하는 거라고. 그건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기 있는 네 문제는 다 인수분해 되는 문제다.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6을 곱해가지고 그치. 분수는 계산하기가 어려워. 인수분해 하기도 어렵고 근해 공식 넣기도 어려워. 근해 공식에 웬만하면 분수 집어넣지 마. 소수 집어넣지 마.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는 다 6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돼. 그럼 그것도 할 수 있고. 3번에 있는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10을 곱해. 근데 여기서 항상 실수한 애들 꼭 한 명씩은 있다? 뭘 실수할 것 같아? 저기 0에다가 0에다가 아니야. 0을 10이라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마이너스 그치. 여기다가 10 안 곱한 아이들 꼭 한 명씩 있어. 없을 것 같지? 진짜 있어. 8명이면 여기 최소 2명은 있겠다. 최대 2명, 최대 2명. 최소는 너무 아닌 거. 최대 2명. 2명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안 곱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자, 문제는 4번이거든? 얘 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사실 얘는 엄청 복잡한 식은 아니야. 전개해서 그냥 인수분해하면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공통인 부분이 존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치환이야. 이럴 때는 얘를 치환해버려. 그런데 치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다시 그치, 되돌리기. 그것만 잊지 않고 해주면 된다. 그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서는 어느 타이밍에 되돌리기를 하냐면 일단 얘를 A라고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 5는 0이거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A 5, 1 마 뿌리죠. 그러면 A 마 5는 다 적을게.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되돌리기를 하냐면 여기서 되돌리기 하는 게 아니야. A는 5, A는 마 1 해놓고 여기서 되돌리기 하면 돼. 알겠니? 그러면 A가 X만 3이잖아. X만 3이 5.
x마 3이 마일. 그렇게 x를 구한다. 알겠지? 엄청 복잡하진 않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치환을 안 하고 거기서 곧바로 x자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약간 틀이 이해가 되는 거야. 항이 3개일 때 인수분해 하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을 땐 치환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자, 138쪽을 보잖아. 138쪽은 너희가 근해 공식과 식 계산하는 거야. 여긴 니네가 다 할 수 있거든? 따로 내가 그냥 유형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 여러분이 숙제로 할 문제 중에서 몇 개만 체크를 해주면 확인 2번 문제가 이 친구를 근해 공식 한 건 얘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얘 근해 공식 한 거 적으면 돼. 그런데 이때는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떤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냐면 이 식을 얘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복잡하진 않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얘랑 얘의 차이점을 보면 얘는 분수도 있고 루트도 있지. 분수 루트를 다 없앤다고 생각해. 그럼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 그리고 얘를 이항시켜. 그럼 뿔마 루트 17이거든? 이렇게 루트를 혼자 두는 이유가 루트는 혼자 있어야 제곱해서 사라진다.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4, 16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9가 돼. 는 17.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16x 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8인가? 8은 0. 그러면 다 8로 나눠지지.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하면은 k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야, 근해 공식 집어넣는 것도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식 바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방법 하나도 알려준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야, 그리고 139쪽은 너희가 할 수 있고 140쪽도 너희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141쪽에 있는 4번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소한 문제인 것 뿐이야. x마 y를 a로 치환해. 맞아. x마 y를 a로 치환해서 그 a를 구하면 돼. x마 y 구하는 문제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문제라고. 생소하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야.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고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